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겠는데요. 저 개인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아까 이제 저의 얼굴도 이제 조금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저도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제 나이가 공개됐습니다. 이제 공개되다 보니까, 이제 나이, 아까 원장님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20대에 이렇게 술을 먹으면 그 다음날도 좀 쌩쌩하고, 근데 술을 좀 먹고 난 그 다음날, 그렇다고 이제 여러분 제가 술 너무 많이 마시는 건 아니고요. 가볍게 한두 잔, 이렇게 건배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대에 들어오니까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얼굴이 좀 푸석푸석해지더라고요. 제가 술 안 먹는다고 이렇게 계속 그러는데 끝까지 권하시는 분들이 꼭 이게 폭탄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고 나면 이제 막 이렇게 푸석푸석해지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보면 여성들만의 전유물로 여겼던 성형외과가 남성의 푸석푸석해진 피부, 또 남성에게도 좀 필요한 성형외과가 되지 않았는가, 이제 시대가. 그렇다면 남자들은 어떤 시술이 조금 좀 필요할까? 남자들도 이제 가꿔야 되는 시대가 됐으니까요. 이전에 비해서 성형외과가 제가 개원 초창기에 남성 환자의 비율이 한 10% 이 정도 됐다면 지금은 그게 한 30% 정도 이상으로 좀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형 수술은 이 여성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제 얼굴을 가꾸는 거는 남자들도 가꿀 수밖에 없는 상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남성의 수술의 비율이 늘어나죠. 그런데 이제 젊은 분들은 이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사실은 수술을 많이 하고요. 이뻐지는 개념보다는 인상이 너무 강해 보이는데 좀 부드럽게 할 수 없냐. 이런 경우가 더 많고,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또 이미지를 조금은 개선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또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요즘 이게 경쟁 시대니까 요즘 60대, 70대 돼도 굉장히 건강하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60, 70대가 되면은 사회에서 은퇴해서 사회 활동 안 하면서 그냥 집에서 그냥 생활하거나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60, 70대도 일선에서 활동을 하고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과 경쟁을 하려 하다 보니까 이게 나이가 들어 보이니까 너무 이렇게 경쟁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확실히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가까이 계신 지인분도 제가 통성명을 하고 이렇게 컨설팅 해드리고 이렇게 말씀 나눴는데 나중에 그분의 연령을 제가 알게 되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저보다 한 대여섯 살 많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저보다 10살 이상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피부 관리나 이런 동안이나 이런 게 필요한 시대가 된 거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 분들은 조금 이렇게 인상을 부드럽게 하는 그런 시술을 받는 경우도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더 젊게 보이기 위해서 남성분들도 이전에 하지 않았던 그런 시술들을 제법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저도 이제 사실 비밀이지만 눈을 좀 이렇게 좀 크게, 저는 눈에 컴플렉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시력도 나쁜 데다가 눈도 작지. 그래서 이렇게 눈을 좀 크게 하면서 시력 좋게 하려고 저도 이렇게 이 일대 이렇게 비교 견적을 좀 받아봤거든요. 근데 내린 결론은 아직은 이제 안경을 좀 그대로 써야겠다. 그래서 좀 고민인데 그런 시술을 알아보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니까 시술을 받고 나면 사실은 이렇게 붕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상적인 그 생활에 조금 장애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직장인들이 그 회복 기간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데 그래서 요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회복 기간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시술하는 시술 건수가 좀 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조금 제가 들은 바도 있고 그렇지만 여전히 직장인들은 이 회복 기간에 대한 부담이 있다. 그래서 수술보다는 시술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궁금증이 많이 이렇게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아셨는지 저한테 이제 문자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수술 말고 시술에 대한 것들은 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러니까 수술과 시술의 차이는 뭐냐면 수술이란 거는 이렇게 메스로서 절개가 들어가고 꼬매는 게 쉽게 이야기하면 수술이고요.
그러니까 절개하고 꼬매지 않으면 시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절개하지 않고 그냥 꼬매기만 하면 아니 그러니까 절개에 들어가면 반드시 꼬매야 되니까 이제 그거는 수술이고요. 예. 이제 절개와 꼬매지 않으면은 시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우리 시청자분들도 어떤 게 수술이냐, 어떤 게 시술이냐 할 때 그런 거고요. 그러면 절개 뭐 눈 수술, 코 수술 다 절개하는 수술이잖아요. 안면개상 그렇죠. 수술인데 이제 시술 같은 경우에는 절개하지 않는 거 제일 간단한 보톡스, 필러, 그죠? 보톡스는 이제 뭐 그 근육에 작용해서 억지로 인상을 찌푸리지 않게 하면서 주름을 줄이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보톡스고요. 예. 필러는 채워주는 이제 그런 물질을 써서 꺼진 부위, 꺼진 주름, 예. 함몰된 부위를 이렇게 채워서 이제 어떤 교정을 해주는 건데 그런 거는 필러라고 하죠. 이제 그런 보톡스나 필러가 시술의 대표적인 예고 그 외에도 레이저 예. 수술이라 안 하죠. 시술이라 하죠. 레이저 시술. 레이저. 레이저도 꼬매지 않잖아요. 레이저 빔이 얼굴 촥 이렇게 쏘지면 뭐 점을 뽑기도 하고 또 아니면 피부 탄력을 회복시켜 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레이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시술을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수술보다는 시술에 가까운 게 이제 그 뭐 실리프팅이라고 있습니다. 리프팅 중에 레이저 리프팅, 수술 리프팅도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흡수성, 비흡수성 봉합사를 넣어서 처진 피부를 거상을 시키는 방법이 그러니까 실을 이용한 그 리프팅 시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술로서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그 이제 궁금한 게 이제 거의 다 채워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또 마지막 또 예리한 질문 하나 또 좀 꺼내겠습니다. 원장님. 우리가 서면 SMS 의료관광협의회 구성되어 있는 회원사도 마찬가지고 서면에 이게 딱 나와서 보면 사실은 성형외과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원장님도 많은 이제 환자분들을 다루시겠지만 ABC 오기 전에 뭐 딴 데서도 비교 견적 하실 거고 또 여기 왔다가도 또 딴 데 가서 또 비교 견적을 아마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0년 이상 이렇게 살아남으셨다는 건 뭐 독보적인 그런 능력을 인증받으셨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비교 견적하고 있는 사람들 아마 이것을 보시는 분들 그런 궁금증이 많으실 분들이에요. 그분들에게 성형외과를 선택할 때 뭐 서면 일대에서 이제 제일 오래되신 분 중에 한 분이니까 뭐 이렇게 비교 견적하는 게 뭐 불필요한 것도 아니지만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많은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성형외과를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성형외과 첫 번째는 성형외과 일단 전문의 병원에서 시술을 받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서면에도 성형외과나 예를 들어서 뭐 미용을 표방하는 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이런 의료의 지금 그 과 진료 특징이 뭐냐면 전문의 과가 아니라도 타 과를 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렇죠. 의료법에서는 그렇게 돼 그럴 수 있거든요. 있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만 성형 진료를 하게 지금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전문의는 안타깝지만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성형외과 전문의는 전문의 과정을 4년의 트레이닝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은 그런 과정을 거치진 않았어요. 물론 뭐 일반인 분들이 다른 과를 하다가 진료를 하고 그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전문의에 비해서 확실하게 뭐 모든 면에서 못하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가에서 이런 전문의 과정을 만들어 놓는 것은 최소한 그런 기본 과정을 거치게 됐을 때 가지고 있는 능력 같은 게 저는 기본적으로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술하는 기본도 다르고 또 수술의 어떤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일단 전문의 병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전문의가 되더라도 이제 기본적인 시술하는 경력이 최소한 어느 정도 이상이 조금 됐을 때 하는 케이스 게 건수가 좀 있으신 분들. 그래도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만시간의 법칙이라고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뭐든지 오래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그런 경륜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숙련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축적됐을 때 노하우가 나타나는 맞습니다. 거니까 그런 기본적인 그런 어떤 경력이 조금 쌓인 병원들을 선택을 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상담을 막 이렇게 받으실 거예요. 다니면서 뭐 상담 실장도 있고 원장님이 직접 상담해 주는 데도 있고 한데 상담을 했을 때 너무 과하게
그 수술이나 시술을 권유하지 않는 병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뭐 병원이라는 게 또 이렇게 뭐 운영을 하다 보면은 매출을 또 올려야 되니까 예, 예. 뭐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지방 환자가 서울 갔을 때 뭐 거기서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해가지고 막 시술을 권한다는 그런 경우가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수술하는 건 저는 좋지 않다 생각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수술하지만 하루에 너무 과한 수술, 장시간 오랜 수술 이런 것도 조금 무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적정하게 환자가 견뎌낼 수 있는 정도의 수술을 해야 되는 게 맞고, 맞습니다. 환자를 상담할 때도 너무 과한 수술을 권하지 않고, 환자 입장에서 과한 수술을 권하는 병원들은 일단은 조금 이렇게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예, 내를 위해서 병원에서 정말 환자를 상담을 해주는 건지, 예, 예. 병원을 정보를 위해서 위해서. 상담을 하는 건지, 그거는 조금 구분을 해야 된다. 그 예, 세 번째 예,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아까 가격 이야기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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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그러니까 적정한 비용을 너무 해야 되는데, 너무 과격으로 너무 아주 뭐 쉽게 너무 이렇게 아주 경제적인 아, 대로 예, 해가서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적정 비용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래서 자, 그런 걸로 해서 경쟁을 하는 병원들도 조금은 재고를 해야 되지 않나. 아,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공사도 수주할 때 너무 맞습니다. 저가하면 낙찰하면 부실공사 되거든요. 그러면 뭐 이제 뭐 한 50년 가야 될 건물이 한 5년 예, 있다 보수 예. 공사해야 되고. 그래서 오히려 적정한 비용 받고 대신에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고 하는 게 그런 게 옳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아까 예. 한 네 가지 정도 네 가지입니다. 설명드렸죠. 뭐 그 정도 되면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합리적인 말씀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뭐 거기다 제가 재현해서 더 덧붙일 말씀이 아예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원장님이 이제 원장님 직접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한 곳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곳인가 이것을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어떤 의료기관이든지 뭐 솔직히 의료기관이 의료 서비스를 여러분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이윤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것이 그 병원을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인데 이 의료기관이 한 곳에서 오래 있다는 것은 적정하게 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분들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오늘 뭐 오랜 시간 이제 인터뷰가 진행이 되었는데 마감하는 멘트 이제 뭐 한마디 꼭 제가 여쭤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원장님께 이 뭐 대본에 없는 건데 예. 이제 20년이 되시는 동안 이제 기억에 남는 환자분, 기억에 남는 그런 환자분들을 한 번씩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좀 기억하는 시간으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환자, 예를 들어 가장 어려웠을 때 힘들게 예. 했던 환자도 기억이 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수술에 굉장히 잘 돼서 거기에 대한 이제 감사의 뜻을 전해줬던 환자들, 그런 분들도 기억이 납니다. 네. 아무튼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지만은 그래도 힘들게 했던 환자도 저를 예를 들어 고맙게 했던 환자나 ABC를 스쳐간 모든 환자들에 대해서 저는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저는 저와 ABC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도 이 어려운 환경이지만 지금 어려운 시기지만 아무튼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고요. 또 기회가 되면 또 ABC를 다시 방문해서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원장님께서 여기 뭐 다시 얘기는 안 하셨지만 사실은 ABC를 한번 거쳐가신 분들은 또 꾸준히 오시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병원을 선택할 때 주의 깊게 따지고 또 따져서 그렇게 선택하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따지고 선택한 병원에서 여러분들이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또 당부드리는데 부산에서 이제 여름을 맞습니다. 서울에 있는 많은 분들이 내려오시는 상황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수도권의 코로나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
계신 여러분들, 부산은 청정 지역이다라고 생각하고 마스크 내려놓지 마시고 실내에 들어가시면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서면 ABC 성형외과에서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